오늘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특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거 있잖아요. 유엔 대사 퇴임 직후에 개인 사업자로 꽤 큰 수입을 올렸다는 거. 네, 맞아요. 이게 그냥 퇴임 후에 개인적으로 활동한 거냐, 아니면 공직자로서 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외교부의 중요한 자리들, 1, 2차관의 유엔 대사까지 하셨던 분이 퇴임하고 불과 석 달 만에 개인 사업자를 내고 그걸로 1억 원 넘게 벌었다는 거.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렇죠. 특히 공직자 윤리법이라는 게 왜 있는지 그 취지를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건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2022년 6월에 유엔 대사에서 물러나고 바로 그해 9월이에요. 얼마 안 됐죠? 네, 석 달 만이죠. 그때 CK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했고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 자문료로 1억 3,500만 원 정도를 벌었다는 거잖아요. 네, 1억 3,500만 원 상당한 액수죠. 근데 공직자 윤리법 보면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재직 시 업무랑 관련이 있던 곳에는 취업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취업 제한 규정이 있죠. 근데 이런 자문 계약은 직접 취업은 아니니까 법을 좀 피해가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여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공직자 윤리법이라는 게 결국 퇴직 공직자가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걸 막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하면 이게 취업은 아니니까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조 후보자가 다른 반도체 부품회사 사회이사로 갈 때는 정식으로 취업 심사 다 받고 승인까지 받았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런데 왜 이 수입은 굳이 개인 사업자를 통해 그것도 자문료 형태로 받았을까? 그 배경이 좀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더 좀 의심스러운 건 그 큰 돈, 그 자문료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히질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것도 문제죠.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도 그 점을 지적했던데 정말 문제가 없다면 왜 공개를 못하냐는 거죠. 뭔가 좀 감추려는 듯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건 특히 고위공직 후보자에게는 상당히 좀 치명적일 수 있죠. 외교부 1, 2차관, 유엔 대사 이런 주요 직책을 거치면서 얼마나 폭넓은 대외관계를 맺었겠어요. 그렇죠. 네트워크가 상당하겠죠. 그러니까 그 자문료를 준 곳이 어딘지 그 관계는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과거 직무와 관련해서 뭔가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고요. 여기서 정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업체 이름, CK 인터내셔널. 아, 그 이름, 네.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정부가 북한의 개발 관여 같은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린 홍콩 기업 이름하고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공교롭게도 이루인 동일합니다. 그 홍콩 기업 CK 인터내셔널 LTD는 북한산 석탄 불법 운송 이런 거에 연루돼서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제재 대상에도 오른 곳이거든요. 아, 미국 제재까지 받은 곳이군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외교수장이 될 수도 있는 분이 하필이면 왜 그런 이름의 사업체를 운용했냐는 거죠. 이건 국민정서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특히 조 후보자가 앞으로 북미 대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런 점하고 맞물려 보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네요. 결국 정리해보면 공직자 윤리법을 좀 회피하려는 듯한 의혹, 또 자문료 출처가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대북 제재 기업과 이름이 같은 사업체를 운영했다는 점까지 조현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게 그냥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들을 잘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위공직 후보자에게는 그 자리의 무게만큼이나 정말 높은 수준의 도덕성, 그리고 책임감, 투명성이 요구되는 거니까요.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퇴직 공직자의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행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 정도의 여러 의혹을 가진 인물이 국가의 외교를 책임지는 자리에 적합한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논란 자체가 공직 경험을 사적인 이익으로 연결시키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